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남의 눈치부터 살피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칭찬을 들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날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여 년 전에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두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7개의 문장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서도 남의 시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두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눈빛, 선생님의 평가, 곁에 있는 동료의 눈초리. 그렇게 몸에 밴 습관이 50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서 찾으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라고요. 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 불행의 절반이다. 절반이라는 말이 유독 마음에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의 절반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 때문이라는 이야기니까요. 바꿔 말하면 그 생각을 멈추기만 해도 삶의 절반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0이 넘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이 절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Was änder von uns denken, macht fast die Hälfte unseres Unglücks.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끝내 망설였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바로 그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타인의 정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지 못한다 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작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타인의 정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지 못한다 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치를 남들이 정하는 것. 그것은 의존일세. 반면 나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은 자립이지. 의존, 그리고 자립. 두 단어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가치를 과연 누가 매기느냐. 결국 그것이 전부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금껏 그 권한을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그 권한을 내 쪽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가치를 남들이 정하는 것. 그것은 의존일세. 반면 나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은 자립이지. 니체는 한층 더 날카롭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자신을 자유롭다고 부르는가? 나는 네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자유로운지를 듣고 싶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에서 무거운 의무에서 지나간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하지만 니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벗어난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갈지를 스스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좇느라 흘려보낸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을 세우는 겁니다. 내 삶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결정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진짜 자유입니다. 너는 자신을 자유롭다고 부르는가? 나는 네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자유로운지를 듣고 싶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이토 히토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외부의 다른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외롭고 막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누군가의 허락도, 다른 사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기준 위에 똑바로 서는 것. 50 이후의 삶은 바로 그 힘 위에 단단히 세워져야 합니다. 외부의 다른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심리치료사 김주수는 한결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줍니다. 감정적으로 독립적이 되기 위해 타인의 반응이나 행동에 자신의 감정을 의존하지 않도록 연습합니다. 여기서 연습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누군가 나를 차갑게 대하더라도 내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또 굳이 칭찬이 없어도 내가 먼저 나를 알아봐 주도록, 그렇게 작은 연습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독립적이 되기 위해 타인의 반응이나 행동에 자신의 감정을 의존하지 않도록 연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인생론에서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명예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명예를 갖는다. 명예. 이 단어가 50 이후에 얼마나 다르게 다가오는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는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남이 어떻게 볼까 대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장 먼저 물어보십시오. 딱 10초면 충분합니다. 그 10초 동안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둘째, 누군가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릴 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이 과연 내 삶을 더 낫게 해주는가? 만약 아니라면 미련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하루를 마칠 무렵 오늘 내 기준대로 해낸 일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기록들이 하나둘 쌓이면 어느새 자립이 됩니다. 50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잊지 말고 저장해 두셨다가 힘들 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